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머니, 네. 예, 제가 총각인데요. 네. 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잔소리가 좀 많긴 하시네요. 그죠? 예, 인정하시죠? 네네. 예. 그러면, 혹시, 내가 잔소리를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 많이 저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 먼저 안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 번 할 거를 두 번 말하게 되고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했긴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약간 저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얘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하기 싫은 것도 찾는 그러니까요. 것도 네.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 좀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도 알겠고 근데 아이는 너무 엄마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니까 또 그게 힘든 것도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제 이쯤 되면 네. 지금, 엄마가 너무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그 엄마의 100%의 잘못은 일방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도 이해해야 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어머님이 이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일단은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머님을 제대로 우리가 오늘 도울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이제 그래서 저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엄마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친정 어머니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친정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굉장히 보살펴는 잘 주셨는데 이게 마음으로 공감받고 하는 건 좀 부족해서 좀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어머님이. 그런데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착이 잘못되면은 이게 점점 대인관계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대인관계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데는 사실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잔소리도 안 하고 방임하시겠죠. 근데 너무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많으신 편인데 네. 그러면 이게 좀 잔소리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 아이가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행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다가 사실 어머님이 약간 염려하시는 거 주의산만한 것도 저희가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뭐 ADHD다 이렇게 진단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력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속 추후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욕심은 없어요. 막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면도 있으시거든요. 지금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쓰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성취지향적이고 하시는데 아이가 요 보조를 좀 맞춰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 양육 태도가 당연히 과잉으로 개입하고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이제 이놈의 자식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난 나쁜 아이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악순환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 개입이나 과잉 간섭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긴 하지만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까 제가 만 5세, 6세, 7세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주도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패 경험, 성공 경험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딱 가잖아요. 엄마가 뭐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주도형의 아이로 크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요, 선생님, 이제 어머니가 아까 상담 장면에서 네네. 본인이 겪었던 실패를 네. 아이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네네네.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어머니께서 겪었던 그 실패 경험이 네. 지금 이런 행동들과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요. 실패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패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요. 옆에서 아이고 요만큼 여기 안 돼서 이게 안 됐어? 아까 사당을 성당으로 아마 읽었나 보죠? 네네. 이게 성인데 이게 산데 성으로 보였구나. 이렇게 해서 옆에서 조금만 중재만 하시면요. 이 실패는
분명히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꼴을 못 보시고 다 지적을 하시면은 자존감도 놓쳐, 엄마도 기분 나빠져, 아이 주도성 다 없어져. 예. 그래서 엄마의 경험만 자꾸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어머니 혼자서 실패하고 혼자 그냥 가슴앓이라고 끝나셨었나 봐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기의 할머니와의 그 관계도 좀 네네. 자세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착에 대한 형태를 한번 어머님하고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할머니, 친정 어머님이시죠. 잘 돌봐주긴 하셨대요. 굉장히 그렇긴 한데 감정 교류가 조금 어려웠다. 그런데 어머님도 지금 그래요. 잘 돌봐주긴 하지만 감정 교류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대인관계도 공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돼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대물림 되고 있고 할머니가 그래서 잔소리가 좀 많으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냐면 나 잘 되라고 코칭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도 지금 잔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도요, 나중에 학교 가잖아요. 선생님, 제보래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어머님이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고 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사실 내면에는 아까 막 소리지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 같은 것도 있고 상황의 맥락 파악이 조금 어려운 건 대인관계하고도 어머님이 어려우신 거하고도 좀 같이 연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3대를 쭉 저희가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애착이라고 하는 거, 이 양육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많죠. 네. 어떤 그 애착 관계, 부모 자녀 간에 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대물림 된다는 얘기는 저 처음 말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기의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 네. 네. 예. 자, 어머니 역할을 그만할게요. 중요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애착이라는 것이 이제 왜 이렇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말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배워지냐면 엄마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집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책으로 절대로 우리가 습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엄마의 양육 태도는 머릿속에 장기 기억 저장 창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기억이 발동이 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아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물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보다 더 좋은 경험으로 아이에게 다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어머님 혼자서 예전에 실패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셔서 난 실패가 너무 싫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꾸시는 거예요. 혼자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는 걸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걸로 엄마가 바꿔버리시면 아이는 다시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머리 저장 창고 속에 새로운 경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달라지고 엄마도 달라질 수 있죠. 네. 선생님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아이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이제 엄마들 마음이 좀 분주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키우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네, 뭐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팁으로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아이의 일상생활이나 외부 적응 상태를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관찰만 하셔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떻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럴 때 정서적 반응 상태, 예를 들면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건 과했다. 뒤로 물러서자. 이거 빨리 아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엄마가 이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머님이 우기의 상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주변 사람의 평가. 아이가 이래요. 그리고 또 저한테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의 상태, 전문가의 조언, 이런 것들을 좀 평가, 이런 걸 좀 받아보시면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들으시나요? 네. 예. 그럼 잠시만요. 여기서 우기네 가족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빠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빠 나를 사랑해 주세요. 평생 동안 엄마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우가. 엄마 아빠는 우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고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었단다. 이제부턴 언제나 우기 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가 되어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유, 이 장면 너무 좋네요. 예쁘네요. 뽀뽀하는 장면. 근데 네. 우기가 정말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엄마 사랑한대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네, 정말로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이제 네. 사랑의 처방 네, 주셔야죠. 네.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우기를 너무, 우기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이제 실행 기능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얼음땡 놀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얼음땡 놀이요? 네, 우리 아는 얼음땡이요? 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얼음땡, 특별한 얼음땡이에요. 아이가 새로운 동작을 학습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얼음땡 하면 딱 이렇게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토끼처럼 뛰기. 예를 들자면. 토끼처럼 뛰다 얼음 땡 하면 이게 딱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것도 연습하고, 이렇게 좀 정지도 해보고 하는 건데, 이게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엄마도 얘가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맨날 자기한테 잔소리만 했던 그 엄마를 자기가 얼음 땡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엄마를 딱 스톱시킬 수 있다는 거는 아이에게 놀이를 통해서 상당한 그 기쁨이 될 겁니다. 예. 엄마를 통제하는 재미도 좀 느껴볼 수 네. 근데 있는. 이건 재미로, 놀이로 하는 거니까. 네. 놀이니까요. 네. 놀이에요, 놀이. 어머니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 네네. 네. 네. 어머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네.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에 나와가지고 제 양육 태도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또 우기의 속마음을 또 집에서 또 제가 우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좋았고 앞으로 우기를 많이 이제 잔소리 안 하고 지켜보는 엄마로 거듭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우기네 집에 아주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부모 홈페이지 방송 정보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육아에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부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네. 우리 사랑의 처방전에서 함께 고민도 나누고 해결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이 가득한 춤과 음악이 넘치는 곳